예, 정말 오랜만에 창투사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IPO, 신흥 IPO 기업들의 대여들도 나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창투사 투자는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전략적인 측면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IPR 파트너즈 이재준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거의 쿠팡이 신호탄을 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직상장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차등 의결권 제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주나 이 최고 경영자가 가진 주식에 비해 큰 힘을 부여받음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의 경우 쿠팡의 경우는 한 주당 29주의 의결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차등 의결권을 주는 이유는 스타트업의 기업이 성장하는 데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자기 지분을 투자자에게 주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기업 가치가 작으니 지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지분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지분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경영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결국 차등 의결권 제도로 도입을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과거 나스닥 시장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 혁신 기업에 대한 차등 의결권 도입을 하며 상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미국 시장에 좀 상장을 하는 부분들이 종목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밸류를 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일인당 국민 소득이 국내보다 더 높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유동성이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 대한 상장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상장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미국의 상장 예정인 기업들과 이제 여기에 관련된 창투사는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국내 상장 중에 크래프톤 관련돼서 있는데요. 현재 아주아이비 투자, 대성창투, TS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좀 상장하려고 하는 게 마켓컬리가 좀 상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가 있고요. 야놀자인 경우에는 아주아이비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들은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어떤 기업인지 이것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주아이비 투자는 흔히 말해서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네. VC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모투자는 프라이빗 에쿼티, PE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령상 설립 근거에서 신기술 산업 금융투자 회사이자 자본시장법에서 금융감독원에 참여 등록된 경영참여형 등록기구 PEF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처 캐피탈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는 일단 투자 재원을 확보를 합니다. 이 투자 재원 확보라는 함은 펀드레이징을 하고요. 그 다음은 투자 발굴 및 집행을 합니다. 딜소싱이라고 하고요. 투자 발굴 집행을 한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심사위원이 발굴을 하고 이후에 이제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수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주요 비즈니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실현하는데 엑시트를 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O 단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상장 전에 해서 또 엑시트를 할 수 있고요. 프리-IPO 단계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고 또는 M&A를 해가지고 엑시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엑시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VC에 대한 이런 투자에 대한 규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그리고 민간에 있는 민간 자금이나 해외 자금 등을 재원을 조달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결성하고요. 그리고 유망하고 성장성이 있는 높은 기업을 발굴 투자한 후 기업의 성장에 따라 M&A나 IPO 또는 세컨더리 마켓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시스템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 VC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재 20개 정도를 이 조합이랑 그리고 PF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 규모의 합계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7천억 원 정도 현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투자 대상은 뭐 바이오 신약 플랫폼 관련된 부분과 ICT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에 대한 투자 성과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 그 크래프톤 IPO
수혜 기대감 뭐 이걸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이제 야놀자에 대해서도 투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야놀자에 대한 요즘에 뭐 미국 상장 가능성도 막 뉴스들은 나오고 있긴 한데 관련 수혜를 그러면 한 번 더 받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아주아이비 투자가 야놀자라는 투자 규모가 200억 원입니다. 네. 200억 원을 투자했고 야놀자의 현재 기업 가치를 13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조 원을 예상한 그 이유는 작년 12월에 상장했었던 나스닥의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 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유사 밸류를 좀 적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시총이 120조에서 130조에 달합니다. 근데 그중에 에어비앤비의 이 매출 중에 야놀자의 매출은 한 10분의 1 수준 규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PS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상정하면은 한 13조 원의 가치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로 기업 가치를 산정했을 때 밸류에이션 20조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그렇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그 기업이 상장을 하면 보호예수 물량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기대감이 소멸되기 때문에 차익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하방을 뒷받침해 줄 만한 실적은 좀 어떤지 실적 추이는 좀 어땠습니까? 네, 벤처 캐피탈의 수익 프로세스 수익 비즈니스는 AUM이라고 총 운용 자산 규모라고 합니다. 네. 운용 자산 규모의 관리 보수율을 곱한 상태에서 고정비를 차감하고요. 그 이후에 알파 성과 보수에 대한 알파를 받아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매출이나 실적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펀드의 성과 규모 수에 따라 모멘텀이 좌우를 하는 거고요.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익 변동성과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시장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2020년 누적 영업이익은 6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봤을 때 37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지속적인 펀드 결성을 통한 탄탄한 관리 보수와 뒷받침한 올해 상장한 국내 포트폴리오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박셀바이오, 영림원소프트랩, 포인트랩, 고바이어랩 9개가 코스닥에 상장해서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나스닥에 입성했던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서 엑시트를 했기 때문에 지난 4분기 때 좀 실적이 많이 올라갔고요. 현재 미국 현지법인에서 솔라스타 벤처스라는 기업에서 29개사에 투자를 했는데 15개사가 현재 상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많이 늘어났고 아주아이비 투자가 바이오 및 ICT 업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비중이 높고 성과가 지속이 된다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이익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성과는 꾸준히 내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아주아이비 투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전략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VC 산업의 신규 투자상 팬데믹 영향으로 작년에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에 회복을 했는데 결국은 막대한 시장 유동성으로 인해서 VC의 투자 회수에 대한 기회가 많았고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됐었기 때문에 창투사의 주가들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투사가 대여급 IPO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이 5% 내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접근을 신중해야 되는데 그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대여급 IPO의 경우 회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VC의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식 상승에 대한 수혜는 적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투사에 대한 주식 투자는 지분율 등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 캐피탈의 지금 현재의 그 주가 추이들은 이런 공모 시장의 활성화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또는 시장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략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다 소멸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음 새로운 기업들이 상장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지분율 체크를 한 후에 투자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창투사 투자는 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까지 들어봤습니다.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아주 IB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IPR 파트너즈의 이재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